제 방식의 어떤 그 무선 전파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블랙박스하고 가정에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간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전파를 뭐 두 개 같은 세 개든 네 개든 이렇게 틀리게 쓰면은 거리가 송출이 멀리 늘어나고 수신이 깨끗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워키토키 방식이라고, 워키토키도 이제 이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써가지고 거리를 늘리고 신호를 깨끗하게 하는 기술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복합 전파는 그렇죠, 뭐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뭐 수십 개나 수많은 전파를 섞어서 쓸 수 있고, 그 전파를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비밀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 주파수처럼 보면은 거기 TV 채널처럼 여기 한 100개 정도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무선으로 송수신 구조를 가질 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수십 개도, 물론 정부 당국에서 허가만 나면 그것도 만들어서 그것을 TV 채널처럼 해서 하나의 통신선이 너무 과하게 신호가 이렇게 그쪽에 하면은 신호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다른 쪽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신호를 우회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각 목적에 따라서 하나는 영화, 하나는 각 주파수가 여러 개, 10개 정도 있다고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5개나, 그렇죠, 채널 그걸 하나의 TV 채널처럼 해서 하나의 인터넷선이 막히면 다른 건 인터넷선, 이런 것 이렇게 쓰듯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에서 이제 통신도 앞으로 이런 구조를 쓰거나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인공위성 간의 통신도, 인공위성도 이렇게 송수신 구조를 보통 몇 개만 두시잖아요. 50개, 100개 이렇게 둬가지고 하나의 인공위성 그 발사체에서 이렇게 탑재해가지고 수많은 송수신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인공위성에다 스마트폰 1000개를 보내면 거기서 이렇게 송수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지만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송수신 구조를 가진 스마트폰을 1500개를 하면 인공위성이 많은 회선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인공위성을 머스크든 어디든 제작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위성에서도 가능하고 어떤 그 비행체 아니면 인공위성 같은 게 수출하게 했을 때 드론 같은 것을 임시로 통신선을 통신위성처럼 하늘에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고고도에서 그것을 송수신 구조를 가지게 함으로써 임시를 대체할 수 있다. 인공위성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고고도 정도에서는 신호를 송수신해서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뭐 위성 인터넷, 위성 스마트폰, 위성 수신 스마트폰, 위성 수신 방송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성 통신 하시고 인공위성 하실 때 이렇게 송수신 구조를 수천 개 이렇게 해서 10,000개도 상관없어요. 자잘하면. 그래서 송수신 채널을 서로 파형이 틀린 주파수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허가만 나면은 그걸 통해서 채널처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기술 구조를 계속해서 발표를 해왔고, 이런 것을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통신 수단이 무엇이 됐든 무전기가 됐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쓰고, 그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2개나 3개나 4개나 어떤 것을 쓸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렇죠, 비밀 전파 방식이 되겠습니다. 수없이 창출할 수 있고 신호가 더 멀리 가고 또 신호도 뚜렷합니다. 이런 방식을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이 키보드 무선 신호, 아니면 마우스 무선 신호, 또 초인종, 그렇죠, 무선 초인종 같은 것들도 이렇게 무선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또는 어떤 TV 전파 방식도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을 해서 하실 때 전파 방식으로 리모컨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CCTV
CCTV가 유선도 있지만 무선도 될 수 있잖아요. 무선 CCTV 안에서 뭐 경찰 핸드캠 같은 머리에서는 이렇게 캠 있잖아요. 경찰 뭐 어떤 경찰 캠 각종 어떤 산업상에 있어서 캠을 이렇게 달고 찍을 때도 그때도 서로 전파 방식을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통신 회사 같은 데서도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무선 기지국을 운영해서 무선으로 어떤 스마트폰 회사가 됐든 인터넷 회사가 됐든 무선으로 송수신을 할 때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셔서 제 방식을 침해하시고 남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개발해서 쓰시라고 아니면 기술료를 지급하고 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전파를 쏠 때 전 세계를 수천분의 조분의 1로 가로 세로로 나누고 그것을 그 가로 세로의 좌표를 숫자로 표시하며 그것을 1cm 단위로 하늘로 올릴 수도 있고 지하로도 내릴 수 있으며 그것은 바닷속에서도 지하로 내릴 수 있다. 그것을 각각 좌표로서 표시한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에 쓰일 수 있다. 자율주행 로봇도 되고 자율주행 차량도 되고 군 어떤 A사 레이더에서도 이 좌표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인공위성에서도 신호를 쏠 때 좌표 방식으로 쏠 수 있다. 좌표 방식으로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지는 이런 구조를 A사 레이더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해서 나의 위치와 상대방의 위치, 뭐 어떤 전투기나 드론 같은 데 또는 함정 같은 데서 상대방 위치를 파악할 때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대방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 전 세계를 수백 조분의 1, 수천 조분의 1로 가로세로로 쪼개서 그래서 숫자로 각 점을 표시한 것. 상대방을 전파를 쏴서 상대방 움직일 거리 전파를 여러 군데 쏴가지고 동서남북 원하는 방향 쪽에 상대방이 전투기다. 그러면 그쪽 부분 전파를 쏴가지고 움직이는 방향, 어떤 각도 이런 것들 또 속도 이런 것들을 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리 거기다 움직이는 예상되는 것을 요격 무기를 쏜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의 A사 레이더를 좌표 방식으로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좌표 방식은 따로 하늘에다 줄고는 건 아니고 숫자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안에서 프로그램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도 어떤 형태의 제품 안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고장난 부분을 표시할 수 있고요. 상하수도 안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가로세로로 쪼개가지고 상하수도를 숫자로 표시하면서 어디가 누설났는지 가스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형태의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땅에 뭐 상하수도 어디다 묻었는지 이것도 좌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뭐 네이버 맵이다, 애플 맵이다. 이렇게 구글 맵이다. 그러면 구글 이런 맵지도를 만들 때도 여기서 좌표 방식으로 하고 내비게이션도 좌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해서 맵지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고 침해하는 것 대신 반도체의 신호 송수신, 반도체 안에 반도체라는 부분 작은 부분과 기판 안에서 반도체 부품이 들어간 어떤 저장 장치 모든 형태의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대용량 저장 장치도 마찬가지고 정보를 송수신하고 입출력하는 데 있어서 가로 세로로 쪼개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숫자로 표시해서 정보를 입출력하는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가령 뭐 자율주행 차량이다, 자율주행 로봇이다 그러면 그 공장 아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가로 세로로 쪼개고 자동 높이까지 계산해주고 그 좌표를 따라서 사람을 피해서 착착착착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 로봇이. 그럼 자율주행 차량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율주행 차량도 좌표를 따라서 맵과 가령 도로 맵이다. 그러면 맵을 딱 그것을 파악하고 좌표 방식으로 또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선 멈춤 이렇게 상황별로 숫자 방식으로 다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좌표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도로 탔다가 저 도로 탔다. 우리 사람이 하듯이 이 도로가 막히면 저 도로 이렇게 골목으로 향해서 하듯이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저장 장치
모든 형태의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 입출력하는 그런 모든 것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TV 안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 부분에 있어서 신호가 원활한 흐름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일단 찾아보면 좌표에서 거기를 표시한다는 거죠. 신호에 있어서 약간 이상이 있는, 그럼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좌표 방식으로 컴퓨터, 좌표 방식으로 TV, 가전을 만들거나 좌표 방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경우는 제 기술이죠. 인공위성도 좌표 방식으로 신호를 송출하면은 동쪽으로 그 전파를 쏘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서쪽에다 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움직이는 그 위치와 각도를 정확히 표시하면, 좌표 방식으로 하면 전파 소실률이, 전파의 도달률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동통신 회사에서도 전파를 쏠 때, 각 스마트폰에 쏠 때도 정확하게 그 스마트폰의 위치를 파악하고 쏘면은 그렇죠. 전파가 굉장히 잘 도달을 하겠죠. 이런 워키토키 같은 거, 이렇게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진 모든 것도, 군의 통신선, 군의 통신, 무슨 무전기가 됐든 군의 통신 모든 것도, A사 레이더가 됐든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전파를 송수신을 하면 인공위성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전파의 도달률, 성공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A사 레이더에서 적기를 공격을 할 때도 전파를 갖다가 동쪽 A 지점 몇 번에 지금 걔가 있는데 서쪽에다 쏘면 그렇죠. 좀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동쪽 북쪽의 방향과 각도를 따라서 정확히 그 지점을 파악해서 전파로서 A사 레이더 전파 공격을 할 때 전파 공격을 해서 상대방 전투기를 태워서 떨어뜨릴 때 이런 좌표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보조에 해당합니다. 특히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쏴서 제 방식에 모든 모든 만물은, 모든 것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 가령 복합 전파를 3개를 쐈다 그러면 상대방 전투에 맞으면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는 강하게 융합을 한다는 거죠. 그 금속체 전투기에서 함정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열이 강하게 발생해서 화재를 일으켜주거나 기판을 태우거나 전투기 조종사를 열로서 태워서 추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국에 해당합니다. 레이저 공격기나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의 어떤 시각장치, 이렇게 컴퓨터 반도체에 쓰는 이런 부분들도 서로 파형이, 광섬유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서로 구경이 틀린 거죠. 레이저 구경이 틀린 것을 조사를 해서 초점 방식으로 맞춰주면 레이저 공격이 큰 규모의 레이저의 규모의 열을 동원하지 않고도 여러 개를 모아서 정확히 그 초점을 맞춰주면 싸게 대량으로 레이저 공격기를 만들 수 있다. 레이저 가공기, 용접기도 이런 방식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그렇죠, 구경이 틀린 레이저를 쏠 수 있다라는, 레이저 빛을 쏴가지고 것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고 반도체 시각도 가능합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남의 기술 구조 도둑질해서 하지 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선 안에서도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구리선이 되겠습니다. 피복 안에, 전기선 피복 안에 인위적으로 배치하면 그것이 주파수 방식으로 이런 형태의 전기선을 만드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그런 전기선 안에 약간 뭐라 그럴까, 일단 뭐 모터 안에서도 구리선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도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구리선을 넣어주면은 주파수 방식으로 해서 동력이 강하게 됩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가 합니다. 또 모든 형태의 모터 안에서도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여러 겹으로 배치하는, 그래서 파워를 증가시켜주는,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태양광 전지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전지판과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에도 모든 형태의 모터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자석이 들어가는 부분에 서로 여러 겹으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을 배치를 하는 경우, 스피커에도 될 수 있고 스피커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전기선의 구조인데요. 전기선에 있어서 전기선도 될 수 있고요, 광섬유선도 될 수 있고요, 동축 케이블 선도 될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동축 케이블을 지금 현재보다 얇은 구조의 동축 케이블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껍게 구리선을 처리해야 되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을 원래 이제 정한 것보다 좀 두껍게 해야지 안정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신호선은 얇게 해야지 신호가 전달이 잘 된다라는 제 이론을 따라서 동축 케이블을 현재 굵기보다 더 얇게 뽑으면 하나의 동축 케이블 피복 안에 그렇죠, 하나가 들어갈 것이 3개 들어가고 1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의 서로 두께가 얇은 동축 케이블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세계 지적재산권으로서 남의 기술 구조로 제가 어느 정도 과학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을 현재보다 얇게 하거나 하나의 케이블선 안에 동축 케이블을 얇게 만들어서 여러 가닥 또는 수십 가닥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섬유선도 마찬가지다. 광섬유선도 현재보다 얇게 들어가는 광섬유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광섬유선을 석영실로서 광섬유선을 대신했을 때, 이것도 제 기술, 석영실이 이제 안에 들어가 광섬유선 만들 때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석영실이 들어가고 광섬유선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아크릴실로서 대신 싸게 만들 수 있다. 아크릴실로서 광섬유선을 대신하거나 90% B2가일 90%짜리 이상 되는 나일론, 합성 나일론을 들어도 광섬유선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겉에 이제 이렇게 둘러싸는 어떤 그 빛이 반사할 수 있는, 빛이 안으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전선으로 얘기를 하면 전선 피복처럼 되겠죠. 석영실을 둘러싸는 전선 피복처럼 되는 광섬유선을 안에다 코팅 구조를 유리석영 코팅제라든지 코팅제를 해서 빛을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면 코팅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쓰지 말자. 현재 동축 케이블이 됐든 아니면 광섬유선이 됐든 이 상태에서 특정 부분을 두껍게 일정 구간을 두껍게 처리해, 동그랗든 네모나든 두껍게 처리해서 신호를 중폭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면은 제 기술 구조, 모든 형태의 전기선과 광섬유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빛을 모았다가 중폭해 주는 장치니까요. 일종의 이게 그 중폭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패시터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회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내면 일정 구간을 두껍게 처리를 하시면은 신호가 얇은 선 안에서도 잘 이렇게 일종의 그것이 뭐라 그럴까, 변압기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중폭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 구조도 전기선 또는 반도체 회로 그릴 때 기판 안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정 구간을 두껍게 처리를 해줌으로써 할 수 있다. 일나노 공정에서도 가능하고요, 얇은 공정에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광섬유선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광섬유선도 서로 두께가 틀린 광섬유를 모아놓으면 이렇게 좀 신호가 틀리게 형성이 됩니다. 광섬유선도,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선도 서로 두께가 틀린 동축 케이블을 만들면 신호가 틀려지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선 같은 경우도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을 하나의 피복 안에 절연 구조를 갖지 않죠. 갖춰놓으면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펄스 방식으로 바뀌어서 동력이 커집니다. 이 기술은 모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전기선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한전이든 어디든 전기선을 만들 때, LS 산전이든 전기선을 만들 때 전 세계에서도 이런 특이한 전기선, 변압 구조를 가진 안에 일정 구간이 두터운 이런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전기선을 뭐 두께가 구리선이 3개가 됐다가 5개가 됐다가 똑같은 게 그 굵기의 구리선이라면 5개가 됐다가 10개로 됐다. 이런 형태의 변압기를 만드시면 그런 전기선 구조를 만드셔서 변압 구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한 변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똑같은 구리선을 3개로 굵기가 똑같다 그러면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3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고 10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신호가 이렇게 증폭, 그러니까 전기선이 여기 압력이 증폭되고 감소되는 이런 변압기 구조를 가지고 이런 형태의 전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다. 모든 전원 공급기에도 이 기술, 이 직술 구조, 이런 전선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도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의 피복 안에, 전기선 피복 안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도 이런 형태의 전기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상업화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네.